네, 자, 기술 직렬 전문성 강좌입니다. 예, 그 교재 보신 분들은 대충 직렬 얘기들은 좀 교재를 좀 넘겨 보셨을 것 같아서요.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 제가 직무형 이런 거 할 때도 웬만하시면 이제 이쪽 후기 오셔서 좀 먼저 좀 여기 선정된 후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술직은 뭐 직렬이 많으시죠. 사실 기술 직렬별로 사실 다 따로따로 뭐 강의를 이렇게 드릴 수도 물론 있는데 뭐 거기 그렇게 큰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다른 직렬은 다 따로따로 하는데 기술직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양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해설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늘 이제 기술직은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합니다. 일단 오늘 자리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직 분들은 직렬 전문성에 관련돼서 걱정을 별로 드리진 않는 게 본인 전공자들이 많으시고 또 관련된 시험 다 보셨고 필기로 그래서 그냥 그 대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직렬에 비해서 뭐 특히 아 이건 몰라요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기술직 분들이 행정직군 분들보다 뭐 특히 발표나 예를 들자면 답변하시는데 훨씬 더 뭐 잘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평균값으로 보면. 왜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되게 뭐 이공계 출신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학교에서 뭐 발표를 하거나 뭐 과제를 하거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뭐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교수님이 과제를 내거나 뭐 공모전을 하시거나 뭐 등등등 이렇게 좀 대외 활동들도 대부분 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또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해당 분야에 계시다 보면 뭐 따로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뭐 최신 기술이거나 뭐 현안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니 뭐 딱히 뭐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면접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면접에 맞게 정확한 정보만 알려드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엄한 준비만 안 하시면 뭐 딱히 이 부분은 특별하게 걱정하실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뭐 다른 직렬에 비해서 기술직 분들은 이제 국가직도 있고 이제 지방직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지방직 선호가 또 꽤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되게 이제 국가직보다는 이제 지방직들을 많이 선호하시죠. 기술직 분들도 되게. 근데 이제 기술직 분들은 이제 공무원 지원하시는 인력 풀이 전체 인력 풀이 다른 행정직군보다는 되게 적은 편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붙는 분들이 다 붙으세요. 그래서 그 지방직과 국가직 뭐 2관왕, 3관왕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9급, 7급 뭐 같이 붙는 분들도 많으시고 되게 이제 같은 분들이 이제 같은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비슷한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 뭐 국가직 가시는 분, 지방직 가시는 분은 뭐 서로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서울시 등등등 생각하시는 분들 따라서 여러분들이 면접 자체에 대한 부담은 일반 행정직군이나 타 직렬에 비해서 가장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기술직 분들이 그 각 직렬별로는 뭐 모집 티오가 뭐 조금 되는 데도 있고 조금 적은 데도 있고 이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그거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대개 보면 글쎄요 뭐 대개의 경우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서울시든 본인이 뭐 원하시는데 합격권 그러니까 필기 합격권인 분들은 대개 다들 결론적으로는 가시게 돼서 뭐 그런 면에서도 좀 부담은 좀 적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강의는 제가 뭐 직렬 전문성이라고 뭐 공통 강의라서 이름은 이렇게 달아놓긴 했습니다만 뭐 각 직렬별로 뭔가 뭐 특별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뭐 깜냥이나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면접 시험용으로 면접 시험용으로 정확한 정보와 또 여러분들이 어떤 거 위주로 좀 준비하시면 좋겠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면접 베이스로 이제 기술직 공통적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각 직렬별로 이제 소위 전공 질문 약간 포인트가 조금 다들 좀 있죠. 또 직렬별로 약간의 또 시사적인 현안이 일부 있기도 하고요. 또 4차 산업혁명처럼 또 공통된 뭐 어느 직렬이든 기술직이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이죠.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대비해야 되는지 뭐 자기 개발할지 지원하는 부처에서 뭐 어떤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지 뭐 관련된 행정 적용 사례 뭐 등등등 뭐 이런 류의 질문 공통적인 것도 물론 좀 있겠고요. 그래서 기출 질문과 또 관련돼서 면접 뭐 일단 면접을 보셔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면접에서 나오는 주요한 질문들의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일단 제가 5장 뭐죠 4장에서 이제 직무형 하면서도 상당 부분을 다 말씀을 사실 드렸고요. 또
뭐 상황형은 이제 나중에 기술직 분들 것도 따로 더 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기술직이라고 뭐 기술직 각각의 분들은 뭐 그 저희가 뭐 토목직이다, 건축이다, 화공이다, 기계다, 전기다 뭐 등등등 자기 직렬만 뭐 특별하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면접 전체로 놓고 보면 기술직은 그냥 한 묶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렬 특이성이 있는 질문이 있거나 그렇지는 딱히 않아요. 물론 이제 단지 약간의 이제 전공에 관련된 보너스 질문이 일부 있는 것을 제외하면은 본인이 평소에 그냥 예, 뭐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학과 전공 과목이 다 있고요. 뭐 프로젝트, 팀플, 과제, 뭐 공모전, 뭐 등등등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뭐 쓸 거리가 없어서 못 쓴다 이런 것도 없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따라서 면접용으로 맞춰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고 그죠 좀 안정감 있게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전체적인 질문의 패턴, 흐름 또 전체적인 질문의 총량, 사이즈 요 정도만 좀 확인을 하시고요. 또 개별적인 또 뭐 그 직렬별로 약간 전공 질문 같은 거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정보입니다. 아시는 정보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대충 이 정도 사이즈를 물어보는 건 정도 아시면 여러분들이 뭐 개별적인 그런 거 답변 준비하시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예,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강의를 좀 드리면 자, 교재 보시면요. 뭐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는 얘기지만 기술직도 핵심적인 준비 사항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희망부처, 그다음에 관심 있는 업무, 관련된 정책, 그거에 따른 개선점. 요게 이제 메인 준비십니다. 당연하게도. 물론 이제 원래 직무형이 지난해처럼 직무형 공통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예년처럼 그냥 땡땡땡한 경험을 써라 이렇게 하나만 나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경험형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이건 다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이 내용들의 말재료들은 대부분 다 나중에 또 5분 발표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메인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뭐 직무형이 나오네 경험형이 나오네 이런 건 관여하지 마시고요. 만약 경험형이 나온다면 만약에 공고문을 좀 봐야 됩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뭐 관련돼서 제가 뭐 정리하는 법은 따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준비하셨던 내용들을 예, 그 경험들이나 이렇게 자랑할 내용들을 해당 경험에 맞춰서 뭐 전문용어로 약간 돌려막기, 예, 갖다 붙이기 하는 정도로 좀 예, 좀 컨버팅을 약간만 모드 전환만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그거와 상관이 없이 요거를 좀 메인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겠다 정도 생각은 좀 꼭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딱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요. 또 하나 기술 직렬이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건 해당 분야는 늘 이제 발전이라는 걸 하죠. 하다못해 늘 또 트렌드라는 게 또 기술적으로 또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 민간에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국가 R&D 차원, 뭐 R&D 차원이거나 아니면 뭐 국책 사업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그거를 행정적으로 뭐 지원하거나 또 행정 업무에 적용해서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직 분이 담당하시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관련돼서 항상 좀 최근 기술 사례나 또 행정 쪽 혹은 정책 쪽에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이는지 적용 사례 이런 것들을 뭐 좀 한두 개 예시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된다 정도는 좀 공통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뉴스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예, 지난해긴 합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물난리 같은 게 많이 났지 않습니까? 뭐 국지적인 폭우가 있기도 했고요. 또 섬진강 일대 같은 경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폭우가 내리니까 댐에서 이제 방류를 하다 보니까 뭐 마을이 하나가 잠기고 뭐 이런 수해도 좀 났고요. 이상 기온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자연재해들도 좀 있고 뭐 그렇죠. 뭐 그런 거 관련돼서 근데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상이변에 되게 큰 영향이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고령화 때문에 농업 인구가 감소하다는 부분도 있겠고 또 자연재해가 많아지면 토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 문제가 일단 있겠고요. 그다음에 고령화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건축 기준,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건축 기준들을 노인들도 좀 이용하기 편한 여러 가지 예, 기준들을 좀 만드는 부분도 있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지는 항상 그 뉴스 같은 게 있습니다. 필요한 트렌드들이 좀 있죠. 전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확진자 동선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전산이나 이런 것들 또 관련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방역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나 이슈들 그에 관련된 기술적 대응 같은 것들이 항상 늘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관련된 예, 뭐 전공이나 아니면
직렬해서 뭐 관련된 현안이나 이슈 같은 게 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같이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 직렬별로 상황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뉴스를 좀 항상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지원 부처의 여러 가지 뉴스들을 항상 좀 받아보시는 것, 뭐 SNS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 같은 정보가 돕니다만 블로그나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뭐 각 부처에서 무슨 일이 나면 그 대응을 하잖아요. 그런 대응의 와중에서 기술 파트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약간씩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꼭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거는 꼭 껴가지고 좀 같이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문제를 보시면 뭐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건 이따가 케이스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결론은 이제 관심 노력 경험입니다. 요거에 관련돼서 관련된 노력 경험 뭐 이런 것들 직무용어로 나오면 대놓고 쓰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 경험행위 나오면 그냥 질문으로 합니다. 예, 질문으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뭐 같은 내용이라고 되겠습니다. 장점, 전문성 뭐 다 같은 얘기죠. 기술직 같은 경우는 크게 구분이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자시면 뭐 당연히 뭐 전공 공부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셨던 것들이 다 예,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서 기술직 분들은 뭐 이거는 그냥 예, 그냥 본인 예, 적절하게 예, 취사 선택, 선후, 경중 요 정도면 좀 구분하셔 갖고 쓰시면 되는 것이고 또 일부 비전공자분들이 좀 계십니다. 요즘 보니까 점점점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던데 비전공자는 해당 분야로 이제 해당 직렬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꼭 비전공자라고 뭐 차별로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좀 전공자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한 가지 일단 플러스 다음에 비전공자이지만 해당되는 전공을 이쪽 분야에 적용하거나 접목했을 때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는 또 되게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 두 축으로 좀 답변 준비를 간단하게 몇 문장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는 정도만 하시면 되지 지레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뭔가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것 전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정리하시는 거랑 어떤 민간 경력이 있으면 그건 뭐 자랑하시니까 좋은 일이고요. 또 일부 계중에는 같은 직렬인데 지방직에서 예, 근무를 뭐 경력이 잠깐 있으시다가 거기까지 오시는 분들도 좀 왕왕 계세요. 그런 분들도 굳이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현업에서 일하셨던 것들과 예, 그런 것들 어떻게 잘 예,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시고 그냥 몇 마디 얘기하시면 되지 그런 거 가지고 뭐 면접에서 무슨 예, 경중을 따지거나 그렇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자기 개발입니다. 기술직 분들은 항상 기술이라는 게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늘 이런 식으로 배우겠다. 이런 앞으로 어떤 것들을 내가 좀 더 공부하거나 해당되는 분야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퀴즈 질문이 조금 있습니다. 일부 예컨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게 있기는 한데요. 그 질문의 메인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추가로 시간이 남을 때 좀 묻는 약간 보너스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지 질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뭐 그게 꼭 없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기출 질문을 모아놓고 보면 되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술직 들으시면 이제 해당 강사님들이 예전에 했던 것들 그런 질문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유무로 나눠주거나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모아놓고 보면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것만 보면 와 이런 거 다 그냥 딸딸딸 외워야 되나? 라는 일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후기 풀 버전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들으시기 전에 엔간하시면 최소한 지난해 거 자기 직렬의 후기 아마 기술직 분들은 몇 분 뭐 정원이 적다 보니까 후기도 몇 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지난해 아니면 그 이전 거 쭉 일단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그죠? 보셨으면 아시게 될 거야. 그게 메인이 아니고 본진이 아니구나. 얘는 그냥 껴가지고 곁절이로 그냥 플러스 알파로 하거나 말거나 하는 거지 여기가 전혀 비중이 있지 않다라는 건 왜냐하면 뭐 다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혹 어떤 사람 몇 개 정도 묻는 정도이고 그 질문 자체도 뭐 딱히 뭐 답변을 뭐 세련되기는 못하지만 딱히 뭐 답변을 못할 것도 없는 뭐 그 정도의 느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본진이 아닙니다. 거기는 다만 기출 나왔던 것들이 좀 반복되는 경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출이 나왔던 것 정도만 이 정도 나왔구나 정도 좀 예, 리마인드 정도 하시는 정도 예, 그 정도가 좀 본진이지 그 외에는 딱히 그걸 가지고 뭔가 전투적으로 뭔가 전공 공부를 하신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아무튼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와 관련된 정책, 관련된 경험을 패키지로 엮어 놓으시는 겁니다. 후기를 많이 보셨으면 이걸 하나하나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묻는 게 기본이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고를 것인가 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대개 보면 이제 부처 선택하실 때 땡땡직은 이런 부서에 갈 수 있겠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컨대 뭐 건축 토목은 다 국토교통부 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예컨대 방송통신직은 전부 다 뭐 정보통신부를 가느냐?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거는 면접용입니다. 거기 보내준다고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고요. 뭐 해당되는 직렬에 주무로 가는 부처가 일부 있죠. 뭐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한 국토교통부, 건축토목은 국토교통부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테고요. 뭐 실제로 많이도 갑니다. 국토교통부를. 아까 말씀 전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통신부도 있고요. 뭐 방통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전 직렬에 다 갑니다. 다 가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예컨대 건축직이다 그러면 어떤 분은 예컨대 국토교통부에 저기 지청에 내려가셔서 관련된 건축 관련된 인허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국책 사업할 때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고 뭐 현장까지는 아닙니다만 관리 감독하는 업체, 민간 감리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뭐 이런 업무도 하겠고요. 어떤 분은 교육부로 예를 들면 예시입니다. 교육부를 가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교육부로 갔는데 교육부는 어디로 가? 그랬더니 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뭐 하냐? 근데 거기에 있는 국립대학의 각종 건물 및 시설의 안전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말이 되게 우아한데요. 근데 실제로 뭐 하는데? 그랬더니 뭐 전등 나가고 전등도 고치고요. 갑자기 뭐 어디 축구 골대 쓰러져 가지고 부러지면 발주 넣어 가지고 업체한테 와서 그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학교 무슨 주사님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전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데 뭐 어느 기관에 가서 보안이나 약간데 그죠? 예. 그 전산 보안 관련된 업무, 뭐 디도스 공격을 막거나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업무도 하시고 어떤 데는 그냥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DB 관리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앱 개발하는데 앱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앱 개발하는 업체 견적받고 어디가 나은지 평가하고 또 그거를 만든 앱을 검수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느 기관에 가서 내부라고 하죠. 내부 직원들 각종 PC나 보안 장비들을 관리 감독하는 말이 좋아서 관리 감독이지 저희 컴퓨터 안 돼요. 수리해 주세요. 이런 거 수리해 주고 이런 업무까지 합니다. 즉 뭐 전산직 하나라도 일이 업무가 현장에 나가면 워낙 버라이어티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지 여러분이 가보셔야 아는 거예요. 다만 면접은 그 현장에서 그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일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평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셨지만 다만 내가 기술 직렬로서 공무원이 되면 대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그냥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일반 기업에 들어가는 것과 공무원이 들어가는 건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정도의 약간의 인식 플러스 해당되는 분야에서 내가 이런 건 잘할 수 있으니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부서에 가든 이런 쪽의 분야의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정도의 이해와 양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되게 구체적 예컨대 뭐 여러분 선배들 중에 있잖아요. 공무원 되신 분 물어보시면 선배하고 가서 무슨 일 해요? 물어보면 선배도 막 얘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해당되는 직렬 전체에 그분도 자기 경험해 본 거밖에 몰라요. 아주 작은 파트밖에 모르는 겁니다. 뭐 그것도 예시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 좋은 재료라는 생각은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예를 들면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화공직입니다. 예를 들면 화공직 같은 경우는 뭐 환경부에 가서 혹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관리 산안감이라고 합니다. 산안감 산업안전관리감독관으로 가셔서 예컨대 뭐 가스 누출 사고나 예컨대 케미칼들 그죠 유해 케미칼들 안전 감독하는 일선 고용청에 가셔서 그런 것들도 하고요. 환경부에 가서 예컨대 뭐 굴뚝이나 이런 환경 오염물질 배출되는 기준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규제나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들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도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알았는데요. 국세청에도 갑니다. TO가 가끔. 화공이 왜 국세청이 필요할까? 모르시죠? 저도 좀 나중에 알았습니다. 국세청 중에 하나가 술 주세를 받는 게 있습니다. 술은 알코올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는 게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따라서 이제 제주도에 그게 있는데요. 그 알코올 분석하는 기관이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러니까 화공직은 뭐 하시느냐? 거기를 가서 각종 뭐 수입 우리나라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특히 수입하는 여러 가지 술들 를 와서 거기에서 성분 분석해서 알코올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몇 프로 매기는 그 기초적인 성분 검사를 국세청에서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뭐 다른 기관에서 한 걸 받아다 가는 줄 알았더니 자체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기계 돌리시는 겁니다. 뭐 사실 알코올 분석하는 거 되게 간단한 일이거든요. 기계 샘플 넣으면 기계들이 다 알아서 데이터 다 뽑아주는 거 그냥 넘기는 거라서 이름 되게 뭐 초간단 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업무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가셔서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할지는 가봐야 하는 일이기도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주 좀 구체적인 것까지 따지시면 뭐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냥 큰 틀에서. 그래서 기준은 뭐가 되겠냐? 여러분 후기가 기준입니다. 후기를 보면 여러분 선배님들 쓰신 사이즈가 있고요. 질문 그에 따른 질문이 있고요. 답변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면접위원입니다. 예컨대 토목직 면접위원이면 국토교통부에서 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각 직렬별로 배정된 모집 정원만큼의 뭐 7분의 1, 8분의 1, 왜냐면 한 명씩 필요하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면접위원을 해당 부서에서 차출하는 방식으로 보통 현직 면접위원을 충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토목직이다 그러면 전부 다 뭐 기본적으로 현직 한 분은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 현직이 반드시 국토교통 분야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둘째, 국토교통부에 오더라도 예컨대 뭐 땡땡 건설이나 건축 관련된 뭐 도시재생에 관련된 무슨 과에 과장님이 오시긴 할 텐데 그 과장님이 반드시 해당 과장님이 예를 들면 행정 출신으로 오신 관리자급 과장이 있을 수 있고요. 기술직에서 올라가신 테크니션인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되게 경우의 인원으로 보나 경우의 수를 보거나 행정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면접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질문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관련된 부서의 과장이 오시면 예컨대 예컨대 다른 부처 보건복지부에 오신 공무원보다 좀 낫겠죠. 당연히 그분에 대해서 늘 이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도시재생의 정책에 관련된 질문은 전문가일지 모르겠으나 예컨대 건축 지식, 소위 말하는 전공 지식이라는 전문가는 당연히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면접위원이 그런 뭐 전문적인 질문을 할까봐 쪼실 게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원론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꼬리 질문으로. 하지만 너무 예컨대 전공 교수님이 와서 뭐 이렇게 막 시체말로 발리는 질문을 한다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후기를 보셨으면 충분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기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면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뭐 당연히 그렇지 뭐 생각을 하시지만 만약 후기를 안 보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범위가 되게 넓어 보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후기를 보면서 질문과 그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핀을 맞추셔서 일단 그 정도 사이즈로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일단 기본 베이스를 깔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조금 더 할 것, 뭐 자랑할 것들 구해 얻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지.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여기저기 오만 거를 다 하시는 방식으로 가시면 별로 이렇게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기술직 분들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면접 준비가 좀 많이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으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후기와 그 기출을 위주로 베이스를 깔아놓고 시작을 하자. 요것만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처음에 기출 질문인데요. 요거는 아마 후기를 많이 보셨으니까 요 설명은 조금 뒤로 빼고요. 일단 좀 넘어갈게요. 일단 공통 질문 간단하게 있고 다음에 여기 직무형 질문들 어떤 거 나왔는지 조금 예시를 들어서 했다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직렬별로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제가 밑줄 쳐놨으니까요. 일단 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렬 전문성이라고 해서 각 직렬별로 이렇게 질문들이 다 모아져 있죠.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모아져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일단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렬별로 이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뭔가 답변을 했는데 그 꼬리 질문을 하는 건 말고요. 그거는 그냥 꼬리 질문이니까 면접 준비하신 분들이 그냥 이어지는 질문이고요. 그거 상관없이 질문지에 있는 질문을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뭐 수강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많은 후기와 사례를 취재를 해서 알다 보면 사람은 다른데 같은 질문을 하면 질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하게. 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 전체적인 사이즈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시간이 남아서 엑스트라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는 이따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직렬별로.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생각하시는 거로. 아니 제가 저기 직렬 교수님한테 예컨대 직렬 강사님한테 뭐 기출이라고 받아서 이만큼 있던데 그게 다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꼬리 질문 별별 거 다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꼬리 질문 얘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그냥 이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질문만 모아놓으면 생각보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다. 분량 사이즈가. 그거는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따로 증열 케이스북이랑 같이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부터 좀 먼저 좀 순서대로 좀 하는 게 좀 여러분께 효율적일 것 같아서 요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요 페이지는 뭐냐? 자, 말재료. 전에 단톡방에도 이건 먼저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쓰셔야 될 말재료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한눈에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점검하실 때 뭐 약간의 체크리스트처럼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따로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포인트를 좀 적어 놨는데요.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후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보신다고 전제를 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후기를 안 보시면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참고에 직무용 후기 케이스북을 먼저 쭉 보십시오. 일단 자기 증명할 걸 보셔야 되겠죠. 뭐 아마 기술직 아주 적은 기술직은 후기 자체가 몇 개 되지 않을 겁니다. 뭐 모집 조건이 워낙 적은 직렬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 털어서 보세요.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쫙. 그러니까 작년 것만 아니고요. 쭉 털어서 엔간하시면 최근 것까지 다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직무형이라고 나와서 여기 희망 업무 관련된 노력 그 공통점이 나왔던 게 작년과요. 2017년입니다. 이 후기를 쭉 그냥 한번 쭉 보시고요. 그 외에 뭐 2018년도 거나 2019년, 18년도 다른 연도 거를 일단은 보시면서 일단 먼저 하실 거는 희망 부처를 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토목이야 뭐 그냥 국토 토목 그래도 됩니다. 근데 꼭 거기가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면접을 조금 잘 보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남들 국토교통부 있을 때 나는 예컨대 고용노동부에서 예컨대 산업안전 쪽으로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해당되는 직렬은 특정 부서만 가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해당되는 부처로 가서 그 부처에서는 어떤 거를 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좀 후보를 군을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는 좀 일단 골라 놓으시고요.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직무용 문제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쓰셨잖아요. 그분들도 선배들도 뭐 이런 걸 배웠어요. 이런 걸 전공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요. 뭐 논문 이런 걸 썼어요. 프로젝트 이런 거 해봤어요. 뭐 5만 걸 적어 놓으셨을 텐데 되게 이공계 분들은 경험치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뭐 나는 그런 거 없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나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정도 쓰면 되겠거니 정도 해서 경험 노력의 범위를 사이즈를 대충 이 정도구나라고 파악을 하시고 물론 이제 민간 경력이 있으시면 뭐 추가하시고 등등등 대충 합격생들은 이 정도 사이즈를 얘기했구나 범위를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되시면 대충 그래 요 정도에다가 이런 범위에다가 이런 거를 하겠다고 좀 쓰면 되겠다는 큰 그림 정도는 잡아 놓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내 거를 이제 찾아가셔야겠죠. 하나하나 조곤조곤 뭐 관련된 뭐 구체적인 업무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테고 또 관련된 그쪽에서 뭐 어떤 일들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한두 개 정도는 찾아 놓으셔야 될 테고 그렇죠. 다음에 관련된 역량, 이런 거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이런 거를 경험이 있으니 이런 거라면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발굴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뭐 직무감심. 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해당 부처에서 하는 정책이나 사업 혹은 뭐 일본의 개선점 아까 보셨던 이런 것들을 몇 개 좀 연결시켜 놔야겠다. 요 정도 세팅을 좀 하시면서 어디에다가 제가 노트 직무형 때나 경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워크북 앞에 보면 노트가 있죠. 뭐 QR코드도 있으니까 프린트 하시거나 다운 받으시거나 워크북 뜯으셔가지고 그때 본인 사이즈로 좀 메모를 좀 해 놓으시고 아카이빙을 쭉 쌓아 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재료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면접 준비입니다. 이게 본진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후기를 보면서 먼저 큰 사이즈를 좀 파악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드릴 말씀이 바로 요 얘기를 좀 이거를 파악하신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에 관련된 말재료들을 어떤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파악하시고 정리하시는지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까지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면접은 이제 이거가 아니고 이거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응답 연습은 좀 하셔야겠죠. 말 연습은. 그러니까 중얼중얼 하시든 스터디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은 것들의 약합을 쌓아놓고 그거를 자꾸 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시고 적응하시고 또 뭐 가끔 애드립도 좀 치셔야 되고 면접이라는 게 꼭 뭐 진행 예상대로만 진행되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요. 그런 건 이제 뭐 스터디든 아니면 등등등으로 실습이든 연습을 좀 하시는 거고 일단 말할 거리가 있어야지 연습을 할 수 있으니 일단 요거를 일단 1단계인 지금 후기를 보시는 거를 필히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 뒤에 제가 요 뒤에 각 직렬별로 대표적인 후기 몇 개를 모아놨어요. 직무형 지난해 거 모아놨으니까 일단 그거는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 알 얘기라서 뭐 콜콜하게 설명드릴 건 없겠고요. 보시면서 아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구나. 또 두 번째 질문들도 뭐 기본인 뻔한 질문들을 하기는 하는데 뻔한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답변을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된 거를 해야 되겠다. 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같이 후기를 통해서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요 부분이 포인트다라는 걸 좀 잊지 마시고요. 요것만 좀 확실하게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기준을 좀 잡아 주십시오. 자, 다음에 네, 말재료 축적입니다. 그래서 사전 리뷰라고 제가 들었는데 꼭 요거 일단 보시고요. 나머지 연도 것들도 같이 좀 참고해서 한번 읽어만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좀 굳이 뭐 정리를 하자면 뭐 보시면 알겠을 거예요. 경험과 관심에 관련된 말재료들은 뭐 경험, 뭐 전공 관련된 것, 뭐 평소의 관심, 또 향후 자기 개발, 뭐 대개 이제 이 정도로 카테고리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관 경험이야 여러분들은 뭐 사실 기술직이라서 뭐 배우신 게 그거라서 사실 경험이 없다 이런 건 없는 거니까 뭐 이 부분에서는 부담은 좀 없을 것 같아요. 뭐 전공 과목, 근데 무슨 과라고 아니라 뭐 내가 건축이면 건축에서 어떤 분야 이렇게 조금 들어가시는 것도 좋겠고요. 뭐 여하튼 간에 그거는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실습했다, 뭐 공모전, 졸전, 뭐 졸업작품 등등등 하여간 뭐 같이 뭔가 했던 경험들 좀 떠올리시고 또 현장이나 뭐 되게 글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필드워크를 좀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꼭 거기 취업하지 않더라도 뭐 인턴을 나갔다든가 뭐 하다못해 잠깐 뭐 선배 회사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거들어줬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해봤다, 겪어봤다, 같이 해봤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있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메인이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말씀 따로 안 드려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연관경험중 하나가 제가 객지 자취 경험이 뭐냐 그러면 뭐 국가적인 떠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건 아닙니다. 꼭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대개 이제 거주지에서 근처에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객지 생활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경험 중에 장점 중에 하나도 본인이 뭐 대학교든 뭐든 뭐 회사를 위해서 또 토목직 현직 같은 분들 현직 뭐 건설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토목 현장이라는 게 뭐 산골에 있거나 저기 좀 멀리 있죠. 그래서 뭐 거기에 뭐 따로 숙소를 잡아놓고 일을 하시거나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 그래서 국가직이니까 뭐 어느 기관에 어떤 데를 가더라도 내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알리바이로 이런 것들도 참고로 좀 뭐 메인 디시는 아니지만 양념이나 밑반찬 정도의 느낌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전공 수업이나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전공이다 말고 전공 안에서 조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분야, 이쪽 업무, 뭐 이쪽 관련된 영역을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좀 전공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에 평소 관심 관련된 부분은 가장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이게 뭐 모든 기술이 좀 뭐 다 이거로 수렴이 되니까 그렇죠. 제가 예시는 몇 가지 들었어요. 예시.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정부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뭐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 뭐 세종이랑 지금 부산에서 지금 실증 사업이라고 실제로 좀 운영하고 있고 샘플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등등등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하튼 간에 기계, 뭐 시설 관련된 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뭐 기계 같은 경우 뭐 자율주행 자동차들 하도 뭐 유망하니까 얘기. 농업은 도시농업이나 스마트팜 뭐 이것도 늘 하던 얘기고요. 전기면 원전이나 에너지 정책, 탈에너지 정책, 그죠? 탄소 제로 뭐 이런 것들 뭐 참고로 좀 보시고 뭐 전산이 되게 많죠. 전산의 정보 같은 경우는 뭐 빅데이터, 인공 뭐 AI,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늘 하니까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기본으로 좀 말제로 관련된 최근 동향이나 관심 있는 분야나 특히 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혹은
행정에다가 적용 접목하는 사항들 뭐 이런 것들 뭐 예컨대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선관위 같은 데서는 전자투표 도입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도입하는 사업들을 원래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구글링 하시면 그런 것들을 좀 연관지어서 같이 좀 재료로 좀 쟁여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 또 4차 산업에 관련된 행정 적용 사례는 제가 그 교재에 보시면 공직권 보론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거기 4차 산업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행정 적용 다양한 사례들이 거기에도 제가 예시를 좀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강의를 안 들으셔도 뭐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터이니까 거기 나온 예시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그걸 다시 구글링 넣고 키워드 검색 좀 돌리시면 구글링 검색 좀 돌리시면 관련된 최근 정부나 정책 사업들 같은 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취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링을 통해서 최근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꼭 좀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직렬 관련된 정책 앞에서도 말했죠. 모든 기술은 그냥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대응했을 때 기술적인 서포트가 늘 다 필요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죠? 뭐 도시재생 재해 관련된 시설직, 산불 지진, 병충해 온난화, 뭐 개인정보 유출, 전산직은 하도 많이 묻는 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얘기, 특히 이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다 보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비식별로 암호화하는지 뭐 등등등에 관련된 얘기들, 뭐 지난해 데이터 3법이라고 나왔죠. 전산직 같은 경우는 데이터 3법 같은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뭐 지난해 5분 발표 주제로도 나왔습니다만, 뭐죠? 오분법에 줄여나왔던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공공데이터법이라고 또 지난해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본 내용들은 그냥 소양 삼아 오분 발표로 물었든 뭐 뭐든 물었든 상관하지 마시고 기출로 나왔던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농업은 이제 농어촌 고령화 문제가 늘 이제 현안 중에 하나이죠. 농업 인구가 원래 늘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이제 계절 노동자로 와서 이제 농사들을 많이 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와가지고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는 다 여러분들이 각 해당되는 기술직 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등등등 좀 참고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업직 같은 경우는 병충해 특히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각종의 날씨가 더워지면 병충해도 늘어나는 게 마련이죠. 그 관련된 얘기들 뭐 등등등 좀 참고해서 좀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직렬해서 관심 분야, 관심 업무 요걸 직접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여러분들 말재로 쓰실 때 뭐 최근에 이러이러한 게 이슈인데 저희 직렬에서 뭐 이런 관련해서 해당되는 정책은 어디에서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시고 있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런 수업도 들었고 이런 걸 해봤으니 이런 거를 하면 이런 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아이디어도 좋겠고요. 단지 뭐 해당되는 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 정도 좀 쓰면 아는 척 아는 척까지 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항상 염두에 두셔서 한두 개씩은 꼭 좀 미리 좀 말재료로 좀 챙겨 놓으시라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기계발입니다. 앞으로 와서 어떤 것들을 노력할래 이런 류의 질문들이 흔하거든요. 자, 물론 이제 직렬 관련된 최신 지식 현황 상실은 여러분들이 늘 기술직 분들은 늘 그냥 뉴스를 보다 보면 자연히 귀가 자기 직렬과 관련된 건 귀가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또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고 그래서 요 부분은 뭐 특별하게 제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기술직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법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기술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신 거죠. 공무원인데 행정직이 아니라 기술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은 법과 규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뭐 예컨대 이런 법 체계가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규정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특히 저도 이공계 출신이긴 합니다만 보면 좀 무슨 말인지 좀 아슴아슴하고 좀 깝깝한 게 좀 있죠. 한국말이긴 하지만 또 법특유의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죠? 뭐 쉽게 하면 될 얘기를 되게 뭔가 베베 꼬아서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살짝 있죠. 여튼간에 법규에 대한 이해는 기본입니다. 모든 일을 하실 때. 예컨대 건축 같은 게 건축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 그게 대부분 안전 규정, 시설 안전 규정일 경우가 많지만 그게 법조문으로 다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건축분들은 이제 건축 나중에 뭐 일반 건축 사무소 같은 데 가시더라도 되게 건축 허가를 받으면 여러 가지 기준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는 게 먼저 벽체의 두께
어떻게, 뭐 기둥 보는 어떻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건축분들이 익숙하신데 다른 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법 조문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들이 전제가 되어 업무를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직렬이 다. 따라서 본인이 앞으로 자기 개발할 때는 법에 대한 이해, 법 공부, 그러니까 법대생 법 공부가 아니고 사법공시업 법 공부가 아니고요. 본인이 관련된 분야의 주요 법규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전산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데이터 관련된 법이 신설 개정이 됐으면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게 개정이 됐고 왜 개정이 됐으며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개인정보보호법도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충 어떤 게 뭐 세세하게 판례까지 알 필요는 없겠으나 어떤 내용인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것. 또 하나 예산입니다.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들어가 보셔야 아는 거 담당자만 아실 수 있는데 예컨대 관련돼서 본인이 어떤 사업에 입찰로 해서 어떤 사업의 프로젝트의 담당이 되시거나 일원이 되시면 해당되는 업체들은 해당되는 거를 이제 보통 이제 경쟁 입찰로 받게 되죠. 그죠? 다양하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원가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봐야 될 거 아니야. 예컨대 쓸데없는 데다가 뭘 넣었는지 아니면 뭔가 좀 거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비교하고 이러는 검증 작업 그리고 또 실제로 근데 소프트웨어가 용역 발전기에 들어왔으면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검수 검산 뭐 국책 사업으로 지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때 그 사후 안전 평가 예를 들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돈과 직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예산 뽑고 하는 경우도 물론 경우에 따라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적어도 예산 회계에 대한 이해는 조금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선에 이건 뭐 면접용만 아니라 일선에 갈수록 중요한 게 법과 돈에 관련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따로 무슨 회계학 강의를 들어야 된다 꼭 이런 건 아닌데 뭐 법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건 아닌데 앞으로 자기가 관련된 법 규정은 빨리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예산을 쓰고 집행하다 보면 회계를 잘못하면 되게 나중에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못지않게 되게 중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회계나 이런 업무들을 좀 빨리 좀 배워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기 개발의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직렬마다 관련된 직접적인 법규들이 있죠. 아까 제가 익히 하는 사례가 전산이라서 약간 공공데이터법, 뭐 데이터 3법 이런 거에 대한 법조문을 하실 건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법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이러이런 것들이 개정이 됐고 이런 취지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개정된 것 같더라. 뭐 빅데이터를 위해서 비식별화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뭐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워딩을 말하는 거예요. 워딩 이런 실제로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워딩을 쓰셔서 말하는 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산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근데 화공이면 화학 안전에 관련된 법규 이름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고 좀 아는 척 하시는 것도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법은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시면 금방 나오고요. 한국 법령정보센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정보센터 law.go.kr law.go.kr 들어가시면 다 검색이 됩니다. 뭐 대한민국 법은 다 공개가 되어져 있잖아요. 좀 보는 시중이라도 조금 하시고 봤더니 뭐 다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런 건 정말 좋은 말들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서비스 체험인데요. 이거는 사실 되게 뭐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기관의 건물을 가보시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뭐 방문 자체가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굳이 그럴 건 없는데 뭐 가능한 곳이라면 한번 그냥 민원인 척하고 쓱 가서 뭐 1층 민원실 정도 가가지고 좀 구경하시고 좀 팜플렛 몇 개 좀 갔다 오셔서 갔다 왔습니다. 성의 표시에 알리바이로 쓰시는 정도 뭐 아닌가 정도 생각이 들고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해당 정책이 수행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임업직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구글맵에다 아마 휴양림이 조성이 돼 있다. 뭐 동네 가까운 데 있으면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죠? 쭉 갔다 오셔서 아 이런 거 되게 고생해서 잘 만들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 보시고요. 전산 쪽 같은 경우는 뭐 정보부 쪽 홈페이지나 이런 데 중에 좀 접근성이 좋은 데와 또 반대로 접근성이 안 좋은데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는 거 뭐 모바일 버전을 한번 보시고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체험을 해보시는 것 관련된 본인이 분야에서 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해 보시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수소전기차 관련된 게 이슈가 많으니까 관련된 직렬 분들은 수소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문제가 되게 큰 현안이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뭐 설치 못하게 하고 약간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서 좀 분위기도 좀 보시고 대기 시간도 좀 보시고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이런 현장을 찾아서 좀 예, 저 실제로 여러분 좀 쓰시고 예, 증명이 만약 나온다면 좀 말을 하실 때 아, 가봤더니 이렇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 좋은 말주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간접 뭐 즉 참관이라는 걸 좀 넓게 생각하시라는 뜻이고요. 예, 반드시 꼭 해당되는 부채 건물을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셔라. 간접 체험, 현직 인터뷰, 뭐 사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또 후기에 보시면 또 뭐 선배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가보시거나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다 이러는 게 후기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 후기에 나와 있던 얘기도 그냥 간접 인용하시면 되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 후기에서 보신 것 같지만 들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현직의 어려움이나 뭐 예를 들자면 현직 업무의 어떤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죠. 뭐 저 땡땡직은 이런 업무를 맡는 경우 이러이런 게 되게 애로가 있다고 제가 들었다라는 얘기를 후기를 보신 내용을 간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직렬에 대한 관심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알리바이 측면에서 되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말 재료를 쓰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예, 이제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죠. 이게 나중에 전문성 업무에 관련된 말재료를 찾는 것 가장 좋은 거 일단은 기술직 분들은 뭐 모든 직렬에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 뭐 농업직 같은 경우에 해당은 좀 없겠습니다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가시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중요하게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때문에 좀 앞당긴 측면이 있는데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관련된 게 좀 급속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빨리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만든 게 뉴딜 종합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디지털 누들, 뭐 데이터 때문에 뭐 빅데이터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이제 디지털 누들이고요. 그린 뉴딜, 더 탄소 제로. 2050년달까지 우리가 탄소 배출 제로 그러니까 이제 뭐 배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배출하는 거와 감소하는 거를 맞춰서 이제 델타 값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2050년도까지 우리가 탄소 배출이 되게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예, 7, 8위권, 뭐 10위권 이내 정도로 많은 나라에서 우리가 감축하는 게 되게 중요한 현안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수출입이나 여러 가지 이제 통관 이런 무역 장벽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라 어차피 우리도 이제 줄여야 되는 급박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직 우리 사회에 크게 아젠다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린 뉴딜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한번 요 문서를 꼭 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내가 직렬에서까지 이게 최첨단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계획서거든. 로드맵입니다. 큰 그림에서의 따라서 자기가 직렬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뭐 다 하실 건 없지만 봤더니 이런 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더라라는 말재료의 구체적인 어떤 템플릿 내지는 밑자락 그죠? 이런 기본으로서 한번 쓱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도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 한번 좀 참고로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뭐 나중에 좀 준비되셨을 때 얘기해요. 뭐 초장부터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래서 내용이 있으면 아는 척 한두 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요 문서는 여기 정책 브리핑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북마크를 해주셔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정책 홍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북마크 되셔서 하루에 올라오는 거 몇 개 정도 보시는 것도 뭐 그냥 꼭은 아닌데요. 그냥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가시면 여기에 배너로 이게 올라와져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이때 당시 원문서와 또 현재 각 부처별로 이 구체적인 사업 단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으면 제가 찾아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좀 알아두시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기관 업무 정책.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렬별로 가는 주요 부처들이 있는데 그것만 가느냐? 그럼 거기서는 어떤 걸 하느냐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부처 소개를 한 문서를 인사혁신처에서 릴리즈를 합니다. 언제 여러분 9급 최종 합격자 발표하면 발표 합격자 공고문과 함께
일반 행정직과 기술직보다는 부처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 하게 되는데요. 그 부처 선택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건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 함께 소개되는 게 바로 요 문서입니다. 정보 부처 소개 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세하지는 않고 한 부처당 뭐 두세 페이지씩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어떤 것들이 주요하며 조직 기관 뭐 인원 배치 인원 뭐 관련된 얘기들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정리해서 되게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참고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정도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 이따가 또 하나는 업무 계획입니다. 내가 뭐 예컨대 뭐 방통이다, 뭐 정통부다, 뭐 과기부다, 뭐 보건복지부다 이랬으면 해당되는 부처의 홈페이지를 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정책 브리핑 사이트, 이게 포털 사이트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요 업무 계획 2021입니다. 2021 주요 업무 계획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각 부처별로. 그래서 다운받으시면 한 30에서 50페이지 정도 되는 문서인데요. 해당되는 부처에서 원래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업무,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런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대통령 업무 보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보통 3월 달 정도에 연초에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업무 보고라는 말이 바로 요겁니다. 이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바쁘시니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장관이. 그런 형식을 띠게 됩니다. 뭐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땡땡부 업무 보고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에서도 장관님이 직접 브리핑을 한 15분 정도짜리 업무 보고 브리핑을 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요거를 엑기스만 딱 해서 파워포인트로 이쁘게 해서 브리핑하는 그런 내용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희망 업무가 있으면 약간 뭐 정보통신부다 그러면 정보통신부 올해 주요 업무를 다운받아 보시면 거기에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여러 가지 주요하게 할 사업들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되는 업무를 쭉 보시다 보면 관련된 업무나 사업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해당되는 제가 땡땡부를 지원해서 땡땡부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싶은데 관련돼서 원래 땡땡부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업무를 주로 열심히 하시더라 라는 걸 구체적으로 바로 아실 수 있는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초니까 지금 뭐 한 반년 정도 지나가니 되게 좀 진행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행되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당되는 거 땡땡부 해당되는 사업명 키워드 구글링해서 구글 뉴스 검색 네이버 말고요. 구글로 뉴스 검색 딱 하시면 쫙 나옵니다. 뭐 진행이 되네, 뭘 사업을 공모하네, 어디에는 이걸 추진하는데 뭐 이쪽에서 뭐 반발이 있네, 어디에서는 했더니 뭐 효과가 좋네 등등등 뉴스 기사들이 나오니까요. 실행을 했는데 그런 뉴스 기사를 몇 문장 얹으시면 아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죠. 간단하게 제가 이런 부처를 지원하는데 관련된 정보가 이러이러한 걸 원래 주력으로 하시더라. 관련돼서 좀 찾아봤더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좋다 뭐 아니면 좀 이러이러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 뭐 등등등. 그래서 해당되는 부처와 해당되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관심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는 바로 밑자락이 바로 이 업무 계획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놓고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후기를 보시고 내가 대충 이쪽 분야다고 잡아놓으시면 해당되는 부처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시고 거기서 쭉 훑으시면서 한두 개, 하나만 하지 마시고요. 한 두어 개 정도 골라 놓으시고 기본적인 얘기들 공부하실 거 외우는 거 필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세네 다섯 문장 정도 요약하실 정도로 말재료를 찾아서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구글링을 하셔서 최근 상황을 업데이트해서 한두 문장 더 붙여 놓으시고 그래서 쫙 하시면 최고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직은 당연히 농림축산부, 임업직은 산림청 업무계획을 다운받으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계획이라는 게 국민들의 보고되는 공개된 문서이거든요. 따라서 그거를 밑작으로 놓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디 교재들 보면 여기 있는 내용 그냥 긁어 붙여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무슨 강세가 정리한 것처럼 하는데 원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원자료. 늘 말하지만 이해하셨죠? 출처 모르게 막 복붙한 자료보다는 원자료가 조금 보기에는 빡빡한 느낌이 있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여러분 공무원 대신 다 보셔야 될 문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탐색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적확하고 고급지고 쓸데없는 거 안 하시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케이? 업무계획.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보시면 좋겠는데 기관에 그거 다 보시면요 많아요. 복잡하고 홈페이지라는 게
일단 보도자료 이런 걸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복잡하고요. 뭐 한두 개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매일 그 앉아서 보고 있는 것도 좀 넌센스고 좀 그렇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의 소속 산하기관 홈페이지까지도 뭐 보셔서 뭐 대충 조직도 정도 이런 걸 하는구나. 부처 업무 탐색하실 때 뭐 조직도 본청만 아니라요. 그 소속 산하기관의 그런 것까지도 참고해서 좀 보시면 그건 좋은 일이기는 한데 뭐 그 정도. 그래서 뭐 보도 해명 자료 같은 거를 뭐 참고할 만한 게 있으시면 쭉 보시다가 이렇게 골라보시는 정도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민 관련된 서비스가 뭐가 있으면 좀 유념해서 보시면 특히 구급분들은 되게 대민 업무를 뭐 부처마다 그건 다르긴 합니다만 주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혹시 참고할 게 뭐가 있나 보시는 정도.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예, 희망교관 SNS를 팔로우 하시는 겁니다. 블로그가 있고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다 똑같은데 같은 정보가 다른 똑같은 정보가 보도자료도 나오고 예,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블로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굳이 뭐 페이스북 뭐 계정을 만드시고 없는 계정 만들어서 팔로우 하실 건 없겠고요. 그냥 블로그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도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블로그에는 보도자료는 이게 언론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예, 정규 문서로 올리고 이러지만 이 되게 이 SNS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뭐 그래픽 카드 뭐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죠. 뭐 그림으로 간단하게 핵심만 그 알리는 거 위주로 해서 홍보나 정보 중요하게 알려야 될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게 차라리 팔로우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블로그나 뭐 하나 정도는 팔로우 하셔서 거기에서 뭐 하루에 한 개 올라오나 마나 정도 할 겁니다. 올라오시는 거 그냥 그때그때 보시면서 저희 부서에서 이런 걸 하시더라라는 거 좀 그냥 상식 차원에서 관심 차원에서 보시는 거랑 또 게다가 하다가 뭐 그냥 관심 분야가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따로 좀 스크랩을 해두시고 좀 노트에다가 좀 메모 좀 해두셔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풀 버전 내용도 좀 잠깐 보시고 뭐 더 궁금하시면 그 키워드 넣고 뉴스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또 구체적인 사안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또 사례 같은 거나 뭐 수치 같은 거나 현황 같은 거 좀 추가로 본인 관련된 부분이면 메모해 놓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본인이 해당 기관이나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팔로우를 하고 있다라는 알리바이 증빙으로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블로그 등등등 SNS는 하나 팔로우를 하시자. 관련돼서 유튜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요. 요즘 보면 모든 부처가 유튜브를 되게 공들여서 만듭니다. 영상으로 만드는 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고요. 부처에서 꼭 알려야 될 것, 자랑할 것, 홍보할 것들 위주로 고릅니다. 영상이라는 게 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SNS보다는 SNS는 더 적은 정보가 있지만 더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만 셀렉션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따라서 자기가 희망하는 지원기관의 채널은 팔로우를 좀 하세요. 구독을 누르세요. 구독을. 예, 여러분 그것도 노력이죠. 관심과 구독, 뭐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필요하면 댓글도 잘 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 멘트라도 좀 쳐주시고. 그래서 유튜브를 다 보실 건 없는데 쭉 보시다가 주로 업데이트된 기관의 소식이나 주요 사업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시고요. 뭐 글보다는 영상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도 편하실 테니까 그래서 메모할 것 있으면 메모하시고 몇 가지 말하는 아는 척 용도로 아는 척 용도로 반드시 채널도 좀 구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채널 쭉 보시다가 여기까 몇 개 골라서 희망 업무와 관심 분야에 관련된 뉴스나 소식을 그냥 최소한만 하자. 그러면 요것만 하셔도 되겠고요. 조금 넓게 보시자 그러면 뭐 블로그나 SNS까지 보시고요.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보겠다. 그러면 보도 자료까지 보시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단계별로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거를 필요하지 않고요. 막 두세 개, 서너 개씩 정도. 그래서 5분 발표 여러분들이 직무형 희망 업무 관심 업무 관련된 정책 얘기하시는 거리로 한 개만 마시고 한 두세 개씩 저거 스페어를 좀 넣고 쭉 면접 때까지 팔로우를 하시면서 업데이트를 좀 해 놓으시다가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에 여기 구글링 하실 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뭐 본인이 관련된 키워드가 있으면 땡땡부 여기 업무계에서 보셨던 주요 키워드 넣고 구글 뉴스 검색 네이버는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니까요. 구글 뉴스 검색하시면 딱 정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시라는 말씀. 그 다음에 최근 소식은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SNS로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따라 뭐 구글링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최근 관련된 뉴스를 좀 찾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관련된 겁니다. 모든 부처에서 코로나 관련된 대응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희망 관심 부서 중에 그 부서에서 땡땡부 코로나
뭐 이렇게 치시면 쫙 나와요. 그죠? 뭐 한다, 뭐 어떤 사업한다, 어떤 정책한다 이런 게 아마 너무 많이 나와서 정신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 하실 거 없고 한두 개 예시 정도는 꼭 코로나 관련된 대응, 물론 본인의 직렬과 관련된 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키워드 몇 개 좀 조합해서 좀 구글링 하셔가지고 몇 번 하셔가지고 사례 몇 가지를 팔로우를 꼭 해주시라는 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판 뉴딜 관련된 거는 아까 한국판 뉴딜 여기 보시면 한국판 뉴딜 계획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쭉 그냥 보시다가 본인이 뭐 예컨대 데이터댐, 뭐 공공 데이터, 뭐 빅데이터에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앞으로 정치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와 있고요. 또 그린 뉴딜 관련돼서 어떻게 탄소를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줄이겠다는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뭐 등등등을 보시고 그 보신 내용된 키워드 몇 개를 그때그때 뭐 드문드문 관련된 거를 구글링으로 해서 최근 뉴스들을 좀 팔로우를 하시는 땡땡부 뭐 데이터댐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이렇게 최근 뉴스들 뭐 어떤 데서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는 건 뉴스입니다. 뭐 꼭은 아닌데요. 기술직 분들은 엔간하시면 뭐 이게 딱 제가 찝어드리면 KBS 뉴스입니다. KBS 저녁 종합 뉴스. 왜 KBS냐? 뭐 여기저기 많이 합니다. 뉴스 양도 많고요. 또 간혹 심층 기사나 이런 것들 많이 있고요. 또 뭐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뉴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그나마 가장 선택할 만한 건 KBS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BS의 저녁 종합 뉴스 정도는 그냥 풀 버전을 그냥 쭉 보시면 좋겠어요. 면접 준비하다 보면 희한한 게요. 내가 막 열심히 준비한 것보다 그냥 얼떨결에 지나가면서 들은 얻어 걸린 것들이 훨씬 더 실제 현장에서 애드립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시면 세상 물정과 세상 돌아가는 건 아셔야 돼요. 뉴스 정도는 보고 사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숙명 중에 하나인데요. 뭐 적응도 할 겸 한번 9시 저녁 종합 뉴스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풀 버전을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실시간 본방사수 할 거 없잖아요. KBS 뉴스 같은 경우에는 9시 시작하면 한 15분, 20분 단위로 계속 뉴스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몰아가지고 연속 재생으로 쭉 보시면 되니까 엔간하시면 풀 버전은 그냥 보시고 보시다 보면 뭐 본인의 직렬에 연관되어져 있는 뭐 뉴스가 나오면 따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메모 간단하게 해주시긴 할 텐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좀 일반적인 공직관이나 뭐 공무원 사례나 이런 등등등 여러분들이 말조로가 됨직한 꼭 직렬이 아닌 말조로가 됨직한 그런 사례들이 제가 뉴스에 걸리면 제가 늘 뉴스는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것들은 제가 뉴스를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립니다. 키워드랑 같이 또 제 개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이중으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키워드 같은 거를 같이 드리니까 한번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조로도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셔서 뭐 많이 올려드리진 않습니다. 그런 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말조로가 됨직한 것들은 단톡방에서 제가 올리는 것들도 좀 참고해서 좀 뉴스 같은 거 좀 유심히 좀 봐두시면 좋겠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옵션이긴 한데 엔간하시면 약간 내공을 키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자 먼저 일단 후기부터 보고 희망부처 두세 개 정도 후보군을 골라놓고 대략 어떤 사이즈인지 좀 검토를 먼저 해놓는다. 그 다음에 대충 좁혀진 다음에 구체적으로 본인이 관련된 요러요러한 경험들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 4차 산업 등등등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뭐 한 번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신경 쓰면서 팔로우를 좀 해주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는 예컨대 해당되는 부처를 대충 후보를 정하셨으면 업무 계획을 보시고 해당되는 업무에 관련된 정책을 보시고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링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뉴스의 업데이트를 좀 해 놓으신다. 또 하나 관련된 정책 부분이 있다면 여기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장기 로드맵이거든요. 장기 로드맵이 있으니 이것도 참고해서 같이 팔로우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좀 챙겨보시고 뭐 페이스북이든 팔로우를 좀 해서 좀 보자라는 것과 유튜브 채널은 하나 구독해 놓고 그때그때 올라오는 것들을 좀 보시고 지난 것들도 몇 개 관련된 것만 골라서 좀 보고 간단하게 메모만 좀 하자. 그리고 각지음으로 코로나와 뉴딜과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라도 좀 뜨문뜨문 좀 업데이트를 해서 좀 따로 말제로를 해 놓자. 그리고 뉴스는 상시로 종합뉴스 하나 정도는 보고 피트윤 강사가 단톡방에 올려지는 기사는 챙겨보자 정도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말재료가 부족해서 답변할 게 없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아마 추워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말재료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드렸고요. 자 이어서 잠깐 좀 끊고 그 앞에 보셨던
직렬별로 예, 기출질문 아카이브를 좀 설명드리고 그 이어서 후기 예, 직렬별로 제가 모아놨는데 뭐 후기 하나하나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략 포인트만 몇 가지만 짚어서 좀 간략하게 라운드업하는 방식으로 해서 케이스 세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뵙도록 할게요.